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5월 1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92%, 코스닥 1.14% 상승하면서 오늘은 둘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 매수로 인해서 좀 양지수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면서 크게 흔들리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내세우면서 좀 이렇게 저점 라인을 회복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 패턴 이후에도 그래도 V자로 좀 올라와 주면서 증시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추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계속해서 뭐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때처럼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었다. 혹은 아니면 조금 더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좀 힘을 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멈추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단 그래도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로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 압박으로부터 증시가 좀 탈피를 한다.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 오늘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중립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반등을 좀 했지만 거래량도 주고 있는 채로 진행이 되었고,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딱 했습니다만 여기서 뭐 그대로 올라가 줄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바닥을 몇 번 치면서 추가적으로 내려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는 확실히 좀 지수적으로는 좋지는 않고, 그리고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저점에 대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월봉도 마찬가지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기관 투자자가 3일 연속 매수를 좀 했지만 뭐 아직까지도 뭔가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할 정도로 매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 대해서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를 완벽히 전환하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내렸습니다. 14.5원 정도 내리면서 1270원 정도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계속해서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좀 유지를 하다가 드디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1선 유지하면서 위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직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좀 추세 자체에서 좀 상승 방향보다는 횡보를 하거나 좀 하락 조정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힘이 좀 감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런 대외적인 상황들이 좀 변화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플러스로 진행되네요. 미국 선물이 1.2%대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꽤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1%대 이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작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장이 좀 괜찮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같이 상승을 하면서 2.9%대, 2.97% 정도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3%대 아래에서 좀 유지가 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에 대한 상승분이 어느 정도 수렴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네, 상승에 있어서 좀 제동이 걸리면서 네, 2.9%대 그리고 3%대 네, 크게 넘지 않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 수익률, 그죠? 국채금리에 대한 그런 상승분이 계속 가파르게 진행될수록 네,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돈들이 국채 시장으로 이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돈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증시 전체 리뷰를 마쳤고요. 네, 오늘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네,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원 상승해서 2.49% 올랐고요. 25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시간 외 거래는 뭐 크게 없었고 50원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뭐 크게 움직임 없었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320만 주 정도로 네, 어제보다 더 거래량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가 상승 방향으로 좀 3일 연속 반등을 해주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래 수렴 패턴 그죠? 원래 수렴 구간으로 주가가 다시 형성이 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5월 12일에 이 폭락에 대해서는 좀 일시적으로 옵션 만기일이 다가옴으로써 네, 거기에 대한 네, 그런 물량에 대한 처분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좀 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것은 최근에 JP모간에 대한 수급입니다. 네. JP모간이 MSCI와 굉장히 이 관련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 이 MSCI 리밸런싱이 5월 13일로부터 해서 그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이 정해졌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비율에 맞게, 수급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JP모간이 지금 비중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계속해서 지금 3일 연속 JP모간 쪽에서 매수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에서도 네, 꽤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먼저 투자자부터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19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64만 7천 주, 네, 꽤 매수했죠, 오늘도. 그래서 3일 연속 매수를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39만 주 매수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 매수 집계를 보았을 때는 11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또 10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이 최근 횡보를 보았을 때는 상당히 크게 또 단기간에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원을 보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 특히 JP모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들어오는 것을 좀 보았을 때는 이런 외국인 투자자, MSCI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 비중 조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MSCI 비중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주식 수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주식 수에 대해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MSCI 자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비중 자체가 늘어난 것인지 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그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방향이 되었든 간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기관 투자자 매수, 금융 투자 오늘도 뭐 17만 주 정도, 18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뭐 연기금 투자자 14,000주 추가 매수했고 사모펀드 매수했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주목할 만한 이 수급은 없었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그래도 매수 포지션으로 좀 잡는 방향이 보이고 있다. 네, 그렇게만 좀 잡고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예상치 못한 그런 하락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일 그러니까 다음 날에 바로 양봉을 좀 뽑으면서 꽤나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양봉을 뽑으면서 결국에는 이 하락분에 대해서 대부분 회복을 해주었고요. 네. 핵심은 이제 이렇게 네, 수렴 패턴에서 좀 떨어졌던 부분을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기형 수렴 패턴이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1선, 5일선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주가에 대한 끝단 자체가 60일선과 유사하게 모여 있고요. 지금 아직도 수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주는지 아니면은 한 번 더 골을 파는지 네, 그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매수 세력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면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운선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 월봉도 그대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양봉으로 전환을 했고요. 좋은 움직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죽은 채로 진행이 되었고 그래도 3일 연속 반등을 해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네.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도 낮은 채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낮은 거래량 입장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움직임은 아니었다. 근데 네, 최근에 나왔던 그런 하락폭에 대해서 다 메워주었고, 네, 아직까지도 그 주가 수렴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예상치 못한 그런 급락 패턴, 한 번에 이제 급락이 나온 뒤에 양봉으로 좀 그 급락을 메워준 경우에는 좀 올라갔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또 MSCI 관련해서인지 외국인 투자자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하고 차트는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아무래도 JP모간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투자자가 100만 주 이상 저렇게 또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뭐 MSCI 관련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당연히 좀 생각을 하지만 어제도 계속 뭐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좀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이 국매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국매도를 이용해서 매도를 쳐놓고 네, 주식을 매입하는 그 날에 대해서 국매도를 교환을 하면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주식은 일정 수대로 그대로 있고, 네, 국매도를 쳤던 거와 네, 새로 매입한 그러니까 상환이죠. 상환 종목이 이 상환이 되면 교환이 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공매도가 잔고가 네, 120만 주 정도 한꺼번에 줄어들면서 또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저렇게 좀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금융 투자가 지분이 확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확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15만 주까지 이 일 공매도 거래량이 감소한 것을 보았을 때는 또 최근에 그 외국인 매수세의 공매도 잔고가 또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었고 또 추가적인 그런 외국인 투자자의 이 매수세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고를 좀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늘어났던 공매도 잔고가 또 대부분 줄어들었고, 네, 이 1000만 주 근처에서 네, 크게 지금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크게 주목할 만한 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매도 잔고가 아직까지도 이 신주 뭐 아니면 어떤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이 교환이 되고 있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크게 걱정 없이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 잔고는 아직까지는 네, 우리가 눈에 띌 만한 종목이 그거는 없다. 네, 움직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장구 같은 경우도 네, 좀 늘어났긴 했죠. 5월 16일 기준으로 늘어났긴 했지만 이게 또 저 공매도 상환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그 대량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공매도 그 대차장고죠. 대차장고에 대한 거래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50만 주 정도 상환이 되면서 2,815만 주 정도로 네, 대차 잔고가 이렇게 감소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감소한 채로 진행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대차 잔고도 뭐 크게 이슈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네, 종목 상세 보았을 때 전일 120만 주 매수했었고 그 전일에는 150만 주인가요? 14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75만 주, 네, 추정 대비해서 12만 주 정도 증가를 하면서 75만 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해서 300만 주 이상을 지금 네, 쓸어 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고요. 네, 외국인 보유율이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좀 있으면 10%대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 리밸런싱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다. 그래서 이 JP 모건이 최근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JP 모건에 대한 수급도 좀 한번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한 10일 동안 이 집계를 했을 때, JP 모건이 이제 10일 평균으로 했을 때,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매도했던, 증권사 중에 모간서울, JP 모건 두 개가 있었는데, JP 모건 같은 경우는 또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네, 또 매수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분을 늘리기 전에 이미 매도를 미리 쳐놓고, 네, 좀 교환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실히 좀 보이고 있고, 네,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JP모건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네,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크게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네, 오늘 시간도 좀 늦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 네, 크게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에 건다. 두산 계열사들 불꽃 사활 힘입어 실적 주름을 피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죠.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네,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20% 정도 감소를 좀 했던 두산 에너빌리티고 두산 입장에서는 29.7% 정도 네, 감소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소 관련해서 앞으로 신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본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큰 틀만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다음 두산 퓨얼셀, 두산 밥캣, 그다음 DMI 등 수소 행진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수소 액화플랜트, 네, 그래서 수소 액화플랜트로 액화수소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소 액화플랜트 입장에서 CCUS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 액화 이산화탄소를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수소 가스터빈을 통해서 또 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과 그 다음에 해상풍력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소 연료전지고요. 지금 뭐 수소 연료전지가 이제 수소법이
통과가 되면서 계속해서 연료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대에 대해서 그런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두산 퓨얼셀에 대한 그런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두산 퓨얼셀에 대한 그런 이 성장성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밥캣도 마찬가지로 수소를 이용한 그런 소형 이 모빌리티라고 할까요? 네, 굴착기라든지 그런 트랙터 같은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수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모빌리티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DMI는 이제 당연히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인가요? 네, 그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두산 그 드론이죠. 수소 드론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론까지도 수소로 수소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고, 거기에 대해서 두산이 또 적극적으로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또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이제 모든 계열사들이 수소 관련해서 또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또 수소법이 통과가 되면서 또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소 산업이 좀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이 두산 그룹 전체가 좀 활성화를 띠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제 두산처럼 또 중장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수소 생산에 집중하는 기업이 있다면 또 수소 소재, 수소를 이동시키는 용기 그런 소재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산도 좀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관련이 많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좀 일찍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좀 알찬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또 리뷰를 빡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좀 좋은 움직임으로 그 세기형 패턴에서 좀 방향을 틀어주는 윗방향으로 좀 틀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번 실려주면서 좀 위로 쭉 뻗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